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분위기 좀 바꿔보죠. 분위기 뭐 나빠졌습니까? 안 나빠졌습니다. 자, 해당 네. 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해담 어혜진 소장님, 해외 네. 담당이시죠?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 소장님한테 꼼짝 못하는 2% 이게 정확하게 아시네. 아니, 저는 정말요? 제가 잘 모르니까 깜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소식 제가 뭘 합니까? 그냥 아 그랬습니까? 하고 넘어가죠. 네, 하여튼 오 소장님이 2%를 네, 조금 전에 분위기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 때문에. 굉장히 밖에서 보니까 뭔가 굉장히 화가 나신 것 뭐 같더라고요. 제가 화난 건 아니고 얘기하다 보면 화가 좀 나긴 하는데 호구 얘기도 나오고. 허구 얘기를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다가 네네. 장순원 기자님이 좀 마음 상하셔서 좀 저도 되게 난처합니다. 분위기 좀 해주십시오. 해외로 콧바람 좀 쐬러 가죠. 네. 근데 네. 저도 살짝 긴장되는 게 네. 첫 소식이 약간 땅, 부동산 이런 얘기여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안 뒤에 됩니다. 듣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동산부터 하시죠. 알겠습니다. 일본 부동산. 네. 네. 이 분위기로 그냥 쭉 가보시죠. 네. 네. 예. 네. 자, 화면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일본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는 지난주에 가져왔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해서 하려고 오늘 가져갔어요. 예. 지난주 못한 내용인데 화면을 보시면 일본 정부가 그 도쿄 집중을 분산시키고 이제 죽어가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족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뉴스. 얼마나 지급합니까? 지금 도쿄 23개구와 또 뭐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현 등 이 수도권도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가족에게 자녀 1인당 10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얼마죠? 그렇게 되면 천만 원 돈. 네.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거든요. 이게 그건데 보시면 그럼 자녀 한 명에 1,000만 원이면 3명이면 3,000만 원? 그렇죠. 이게 그건데 거의 뭐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한 3천만 엔, 300만 엔, 300만 엔, 거의 3천만 원까지 지금 받을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네. 거의 후타리노. 애매한 네. 금액인데요. 근데 지방도 나름인데 예를 들면 네. 서울 살다가 판교로 가 지방입니까? 애매하지 않은 게 예. 이 100만 엔이 매력적인 조건일 수 있는 게 그 어떤 그 일본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그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지방에 뭐 지방마다 다르겠죠. 예. 근데 뭐 집, 그다음에 농사지을 땅 포함해가지고 총 800만 엔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최대 한 200만 엔, 300만 엔이면 네,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취업을 하려면 지방에는 그만큼 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도시로 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방에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다만 농사지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 내려오라는 뜻이네요. 그럼 그런- 어차피 직장은 많지 않을 테니. 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이주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한 1,300곳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 전체 면적의 80% 정도. 일본 정부가 그러면 도쿄에 사는 국민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런 거죠. 도쿄에 사는 사람만 해당됩니까? 도쿄랑 그 주변의 수도권. 진작 도쿄에 살 걸. 대대로 시골에 사는 나는 못 받고. 그럼 반대로 시골에 살다가 도쿄로 들어가면 토해냅니까? 이게 있어요. 지원금을 일단 받잖아요. 예. 그럼 5년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어허. 아하. 근데 5년을 안 채우고 어기면 네. 토해냅니까? 빠꾸 빠꾸 데스. 됐어. 지원금 다시 빠꾸 됐어. 그래서 이게 사실 없던 정책은 아닌데 예. 처음에 도입할 당시만 해도 한 자녀 1인당 30만 엔이었어요. 예. 300만 원. 근데 지금 예. 100만 엔이 된 거니까 거의 2배 이상 올린 거죠. 진심이군요. 네. 네, 뭐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 있는 지인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예.
이게 지방마다 지원책이 조금씩 다르대요. 어떤 곳은 뭐 더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아예 뭐 집값을 조금 집값 마련 자금을 대준다든지 뭐 아니면 아까 잠깐 그 프로그램 얘기했는데 지금 NHK랑 정부랑 같이 뭘 하나 봐요. 그래서 이주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가족을 거기에 이주시키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뭐 만들어서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 뉴스가 또 났거든요. 도쿄 아이즈 먼슬리 5,000엔. 네. 그러니까요. 도쿄 입장에서는 싫죠. 나가는 그 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예. 도쿄지사가 그 도쿄도내 18세 이사 자녀 대상으로 매달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매달 5만 원? 네. 아, 도쿄 돈이 없구나. 매달 5만 원? 상대가 안 될 것 같네. 매달 5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출산 대책 일환이다. 뭐 이렇게는 했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을? 18세 이상 자녀가 있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네. 가정의 1인당. 아동 수당으로. 네. 근데 이제 말은 저출산 대책 일환이라고 했지만 앞서서 이제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방에서 이렇게 오라고 유혹을 하니까 예. 도쿄 차원에서도 좀 과도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방어막 아니냐 그런 평가도 좀 받고 근데 있죠. 일본 정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런 제도가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저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인구를 유입해야 돼. 그러면 지방 정부의 자금으로 지원금을 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 그럼 뭐 골라서 내가 그럼 서울에 살까 저 지방으로 갈까 그럼 내가 뭐가 더 이기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본 정부는 일본 중앙 정부가 지방으로 가면 돈을 준다고 하는 게 좀 독특하네요. 그게 일본 중앙 정부 입장에서 도쿄에 너무 많이 살아서 문제다. 그런 고민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정부 차원에서 원래 하던 거지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 거예요. 도쿄에 살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있네. 재택근무가 되니까. 그래 지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지방 인구가 줄다 보니까 기존에 지방에 있던 인프라 시설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버려지다시피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그거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좀 인구 분산이 필요한 분산해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뉴스 자체는 뭐 굉장히 막 대단한 뉴스다라고 하기보다는 예. 이거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흥미로운 기사 중에서 좀 같이 보면 좀 재밌겠다 해가지고 가져온 뉴스가 있거든요. 예. 이 화면을 조금 보시면 일본의 도시는 고령화 인구를 위해서 리모델링 개조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 기사에 그 샘플로 나온 도시가 있어요. 예. 도야마라는 그 시골인데 토야마. 네, 예. 여기예요. 야 경치 좋네. 네, 맑은 여기인데 날에 찍었나 봐요. 그런데 이 도쿄에서 한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예. 한 서울에서 대구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 근데 이게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고령화로 싸우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곳이었대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 한번 컴팩트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컴팩트 도시가 뭡니까? 컴팩트 도시를 작은 도시입니까? 네. 컴팩트하게 다 모여 있는 도시인가? 그런 셈이죠. 아.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기존에 초등학교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폐교를 해야 되죠. 예. 네. 그런데 그런 곳을 온천이 있는 거주센터, 뭐 노인센터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봅시다. 야,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에 네. 온천을 만들었군요. 교실에 저 교실이에요? 교실에 저 왼쪽 저 교실 모양인데 교실에 물 담은 거야 지금? 저거 넓은 데는 체육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와. 운영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중앙 광장도 있는데 중앙 광장 같은 경우에 좀 스타 건축가들이 예. 이렇게 좀 문화 단지로 삼고 되게 근사한 뭐 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을 갖춘 곳으로 재탄생을 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학교가 꽤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곳을 리모델링을 많이 해요, 일본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좀 교토에 몇 년 전에 이게 새로 생긴 호텔인데 이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자체는 그 메이지 시대에 개교한 초등학교예요. 네. 근데 와.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예. 이렇게 호텔로 바꿨어요. 아 초등학교를 호텔로 바꿨다고? 네. 와. 저게 초등학교였어요? 이거였어요. 와. 이걸 리모델링해서 원래 초등학교가 호텔처럼 지었네. 나중에 예쁘게 호텔로 쓰려고. 예쁘게 생겼네요. 저 초등학교를 어떻게 저렇게 짓습니까? 이렇게 아. 뭐 예쁘다. 혼자 보기 아까워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내부도 이렇게. 어. 네, 그러니까 와. 이런 다다미 방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연회장처럼. 야, 야, 거의 저건 거의 다시 지었네요. 네, 아이디어네요. 네. 아무튼 빈 다시- 폐교를 우리나라에서도 빈 폐교를 무슨 화랑으로 쓴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컴팩트 시티라는 게 뭐냐면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퍼져 있던 시설을 이제 한 대 최대한 모으는 거죠. 더 작게. 네. 그리고 밀도가 그럼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자동차 의존도를 낮은 도시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드는 건데 유럽에 그런 도시들이 많아서 일본이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컨셉 자체를 요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 덤플링 앤 스큐어스라고 그 만두와 꼬치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만두는 이것저것 속이 막 다 들어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한 대 모아서 꼬치로 이렇게 딱 꽂는. 꽂아서.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다 근처에 코야마 있게. 중심으로. 아하. 꼬치가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로 다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저게 원래 그 이제 사람 없어져가는 도시였어요. 맞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거의 뭐 굉장히 막 고령화와 싸우던 곳이었는데 근데 저렇게 바꾸니까 젊은이들이 옵니까? 아니면 왔고 심지어는 약간의 부흥을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약간 표본으로 지금 샘플 삼아서 이제 기사에 실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트램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네.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쭉 동네를 다 돌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네 이렇게 다 연결돼 있고 뭐 어떤 곳은 이런 식으로 농장도 이렇게 다 한데 모여서 이렇게 그야말로 뭐 컴팩트 시티를 뭐 만들어서 이렇게 부흥을 다시 이루어내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것 말고도 좀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뭐 들어보니까 어떤 기업이 아예 정말 죽어가는 유령 도시를 사는 거예요. 아예. 예. 사서 아예 진짜 미래 도시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뭐 무인 자동차 뭐 이런 거 개발하는 식으로 해서 개발 중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히가시카와라고 거의 마을이 소멸 직전에 있던 곳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진짜 막 대대적으로 정말 개발을 해가지고 뭐 카페, 식당 이거를 도시만큼 굉장히 많이 좋은 곳 많이 들여오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산이 있는데 백년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무한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도 시설이 없어도 맑은 물이 365일 이제 식수도 되고 생활용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뭐 그런 사진은 뭐 저작권 때문에 못 갖고 왔는데 예. 뭐 체육관 뭐 이런 운동장 도서관 이런 시설이 너무 예산 많이 부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지어놨더니 여기 초등학교가 너무 좋고 아이 키우기가 좋다더라 이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가 뭐 2살 때부터 와가지고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고 모셔와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뭐 희망자를 골라받는다 이런 소문도 있는 곳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소나 그룹이라고 예. 이 인재 파견 전문 회사가 있거든요. 예. 직원이 한 2만 명 넘고 도쿄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도쿄에 있던 본사를 그 오사카 옆에 있는 그 아와지시마라는 섬으로 본사를 이전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섬 크기가 한 싱가포르만한 크기인데 네. 이제 섬이지만 도시와는 뭐 다리로 연결이 돼 있대요. 예. 우리도 그래서- 치면 뭐 백령도 같은. 뭐 그런 예. 거죠. 근데 이제 창업자가 알고 보니까 여기가 고향이기는 한데 지방 활성화 플러스 이제 코로나 뭐 감염증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서 좀 위험 분산을 하겠다. 뭐 사업 지속성을 뭐 확보하겠다 이런 측면이라고는 하는데 뭐 직원들 희망자 받아가지고 뭐 내년 5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
뭐 그런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기 기사는 고향으로 직원들을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지원자를 받아서 직원들이 좋아합니까? 그럼 안 되지. 백령도로 갔는데. 안 되지 그건. 근데 이 그 아베 정권부터 도쿄 집중도를 좀 완화하는 정책을 좀 핵심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한테 세제 혜택을 좀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예 섬으로 자기가 이전을 하겠다 본사를 이제 아예 통째로 다는 아니고 남아 있는 도쿄에 남아도 있는데 일부를 이렇게 이전을 했다. 이 보시는 지금 기사는 뭐 파소나 그룹가 네. 아와지섬 이전에 어떤 지역 활성화를 가속화하는 그런 뭐 아하. 열세가 됐다. 음.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특이한 점이 이게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게 네. 새로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또 기존에 리모델링 있는 시설을 하는 거예요? 네, 리모델링하는 초등학교? 네 그리고 아예 다른 목적이었던 건물을 예. 그냥 그 건물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샘플이 이런 건데 야, 이거 멋있네요. 원래 이게- 뭐였어요 저건? 이거는 안도 타다오라고 아세요? 되게 안도타다오 되게 유명한 되게 건축가죠. 유명한 건축가죠. 저희 동시 아닙니까? 한국에서 동시는 한국에서도 아닌데. 이 삼뮤지엄 네. 예, 네. 했는 사람인데 그 그 사람이 지은 안도타다오가 거예요? 그 만든 설계, 리조트가 설계한 설계. 리조트가 있는데 예. 리조트 모퉁이에 이런 오피스 모퉁이를 아. 개조해서 오피스로 만든 거예요. 와. 그런 좋네요, 것도 있고. 이건. 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식당이었던 곳을 음. 오피스로 만든 거고. 아, 오피스로. 네. 아. 리조트가 이제 황폐화가 돼서 안 쓰는 걸 네. 그쪽으로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일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형 쇼핑몰이었는데 예. 여기를 이제 조금 1층 개조해가지고 여기는 이미 지금 오피스로 사람이 들어와 있죠. 저 지금 하는구나. 우리는 한 10년쯤 전에 제주도로 본사 이전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뭐 하는 거 했다가 그래, 카카오가 갔다가 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세금만 네, 세이브하고. 네. 놀기 좋네. 그래서 뭐 그런 어. 뭐 일본은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더라 뭐 차원에서 한번 가지고 우리나라는 와봤습니다. 왜 저런 걸 균형 발전 이런 용어로 예 제가 들은 얘기가 아까 컴팩트 시티 얘기하셨으니까 요즘 할 때 도시를 막 할 때 이렇게 웬만하면 자동차로 안 다니게 하려고 그 자전거 도로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요즘 막 그게 추세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차가 잘 안 다니게. 예 그리고 네.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전거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도시를 설계했는데 그래서 원래 차도도 되게 좁게 만들. 좁게 만들어서 세종시 그렇게 차가 막힌다고. 그래서 계획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차는 엄청 막힌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고 도심이 그렇게 타박타박 걸어 다니고 자전거로 다니려면 예. 일이 한가해야 돼요. 음. 야 9시까지 모여서 회의해. 예. 이 문화는 그대로 두는데 네. 어떻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합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일본은 지방을 살리는데 요즘 진심이다.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살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얼마나 성공할지는 뭐. 하여튼 뭐 진심이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정도로. 네. 일본만 쉬었다 할까요?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도 좀 가라앉. 네. 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